MCC를 사용해서 데모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지금 슬라이드에도 제가 이렇게 단계별로 어, 설명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캡처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요 단계를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큐리어시티 보드를 사용할 거고요. 큐리어시티도 보드가 좀 여러 종류가 있어요. DV164, 137이라고 되어 있는 보드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 요 데모보드 뒤편에 보시면은 피킷 온보드라 그래서 이제 피킷3와 동일한 회로가 내장되어 있어서 USB만 꽂아주시면은 마이크로 B 케이블을 꽂아주시면은 바로 동작합니다. 그래가지고 파워도 공급이 되고 피킷3 회로도 연결이 돼서 파워 공급이 외부에서 따로 없어도 공급이 돼서 이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사용하는 디바이스는 저희 PIC 16F15324라는 14핀의 D타입 디바이스를 장착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 좀 설명드리면은, 그래서 설명드렸듯이 뒤에 USB 회로가 있고요. 리셋 버튼, 여기 푸시 스위치가 있어요. 푸시 스위치, 뭐 터치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테스트할 수 있는 터치패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고, 여기 하단에 LED가 있어요. 그래서 LED가 D7, D6, D5, D4 이 순서대로 여기 왼쪽, 오른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희가 여기서 지금 1, 2, 3번의 실습이 있는데 1, 2, 3번 실습 동안 사용할 기능들은 요 푸시 스위치, 요 LED, 그다음에 요 가변장 요 세 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의 타이머 기능을 사용하고 뭐 인터럽트 사용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요 하드웨어적으로 사용할 기능들은 스위치, LED, 가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중간에 요 회로 연결되어 있는 포트명을 또 슬라이드의 중간중간에 끼워 넣었기 때문에 요 앞장으로 왔다 갔다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요 회로를 잠시 설명드리면은 요 LED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핀과 저항, 그다음에 LED 그라운드, LED를 물고 그라운드로 빠지는 순으로 되어 있어서 액티브 하이 동작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당되는 포트에 1이라는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LED가 켜져요. 그리고 0이라는 레벨을 걸어주게 되면은 LED가 이제 전이차가 그라운드 쪽이랑 없기 때문에 0볼트라서 LED가 멸등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1이라는 값과 0이라는 값을 넣어서 LED를 전멸할 수 있도록 테스트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요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풀업이 되어 있어서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을 때는 1이라는 값이 인풋으로 RC 4번 핀으로 값이 들어올 거고요. 스위치를 눌렀을 경우에는 그라운드 쪽으로 커넥팅이 돼서 0이라는 값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RC 4번의 값을 1인지 0인지에 따라서 LED를 컨트롤하는 식으로 2번 실습에서 확인해 볼 거고요. 3번 실습에서 사용된 가변정이에요. 포텐셜 미터. 그래서 이 포텐셜 미터를 돌리게 되면은 지금 포텐셜 미터가 10K여서 VDD 쪽, 그라운드 쪽 해가지고 5V에서 0V를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가변저항으로 읽히는 값.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PIC 16F15324 디바이스는 내부에 10비트 ADC가 있어요. 저희가 이 10비트 ADC 값을 좌측 정렬 뭐 이런 걸 사용을 해서 값을 빼와서 어떻게 가공해서 이 LED를 켜고 끄는지 이런 것들을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거니까 단계별로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번 실습은 타이머 인터럽트를 이용해서 LED를 키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 요번 1번 실습에서는 어떤 것들을 셋업해 줘야 되냐면, 타이머 1번 모듈을 사용을 해서 뭐 2번을 쓰셔도 되고 뭐 3번을 쓰셔도 되고 지금 있는 타이머 모듈을 쓰시면 돼. 그 안에 쓰셔도 돼요. 타이머를 쓰시고 요거를 0.5초마다 인터럽트를 발생할 거예요. 타이머 태스크를 발생을 시킬 거고, 이 타이머 인터럽트 안에서는 요 RA에 배치되어 있는 RC 5번을 포함해서 RA5, RA1, 2, RC 5번 이렇게 4개의 LED가 연결되어 있는 핀에 1이라는 신호를 걸어서 LED를 켰다가
0이라는 신호를 걸어서 LED를 껐다가 하는 거를 0.5초마다 반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코드를 작성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 보시다시피 제가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해야 되는 것들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어느 부분을 클릭을 하셔야 되고 어떤 설정을 해 주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 PDF를 보고 순차적으로 하셔도 되고요. 지금 제가 엠필의 XID를 켜서 똑같은 설명을 드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강의 화면을 보시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엠필의 XID를 처음에 실행을 해 주시게 되면은 요 왼쪽 부분에 보시면은 프로젝트 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파일 메뉴에서도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수가 있어요. 뉴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뉴 프로젝트를 클릭을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요 앞에 보시는 것 같은 팝업이 열려요. 그래서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들 때 환경에서는 엠필의 하모니라고 되어 있는 게 깔려 있어서 요 지금 스탠드 언론 위에보다 하모니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궁극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는 요 마이크로치 인베디드 안에 열게 되면 열리는 이 메뉴 중에 스탠드 언론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 스탠드 언론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해 주시는 게 저희가 이제 비어 있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클릭해서 넥스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넥스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디바이스를 선택하는 단계가 나오게 돼요. 숫자 순, ABCD 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어서 지금 되게 많은 디바이스가 있죠.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가 있어서 여기서 스크롤을 해서 PIC 16F15324를 찾으셔도 되겠는데 굉장히 그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셔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 디바이스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앞에 보시는 것 같이 블럭이 씌워져요. 그럼 블럭이 씌워지게 되면 저희가 타이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PIC 16F 15324라는 디바이스를 타이핑을 하시게 되면은 밑에 자동 완성 기능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으로 클릭해 주시면은 이 넥스트 버튼이 활성화되는데 이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를 선택해 주시고 다음 단계 넥스트 눌러 주시게 되면은 다음 단계는 이 지금 장비를 선택하는 단계예요. 저희가 지금 사용한다고 했던 장비가 큐리오시티 보드죠. 그래서 여기 지금 위에 보시면 제가 강의 슬라이드 거의 이제 앞장에서 설명드렸던 ICD3, ICD4, PK3, PK4, PM3, 리얼아이스, 시뮬레이터, 스냅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선택할 건 밑에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스타터 키트, PKOB, 피킷 온 보드의 약자예요. 그래서 PK3 회로가 보드에 얹어져 있다라는 거고 밑에 이렇게 큐리오시티라고 나타난 거예요. 이거 왜 쟤는 나타났냐? 저는 장비를 지금 연결해 놨거든요. 잠깐 먼저 보여드리면은 저는 이렇게 지금 장비가 연결돼 있어요. PC에 연결돼 있어서 지금 PC에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지금 큐리오시티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 장비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PC에 연결 안 돼 있으시면은 밑에 큐리오시티는 없고 요 스타터 키트 요것만 딱 나타나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누르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 단계만 하시고 그냥 코드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제 장비 구매하시거나 뭐 그런 장비를 사용하실 때 똑같이 다시 프로젝트 속성에서 선택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요걸 일단 먼저 선택하시고 다음 단계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넥스트 눌러주시고 네, XC 컴파일러 선택해 주시면 돼요. 네, XC 컴파일러 저는 V 2.10 컴파일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10 컴파일러를 사용할 거고요. 여기에 지금 뭐 또 화면에 2.10 외에 다른 컴파일러 버전을 사용하신 분들은 요 2.10 말고도 2.05, 뭐 1.95 뭐 이런 컴파일러들이 쭉 나열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2.10을 선택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넥스트 눌러주시고 네, 프로젝트 네임을 만들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PC에 제가 랩 1을 만들어서 랩 1을 만들면은 이거 이미 있다.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나타나서 그냥 뭐 언더바 하나만 추가해서 만들게요. 그래서 랩 언더바 1 이렇게 해서 만들 거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여기 프로젝트 명도 마찬가지고 요 지금 프로젝트 경로상에 있는 폴더 경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 경로 안에 한글이 들어가면은 저희가 디버그 기능을 사용할 때 문제가 생기실 수가 있어요. 다운로드 할 때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디버깅 기능을 할 때는 지금 저희가 보드에 디버그용 파일인 ELF 파일을 얹어서 ELF 파일에서 보드랑 그 PC랑 계속 통신을 하면서 멈췄을 때 아니면 브레이크 포인트에 멈췄을 때 프로그램 카운터가 멈춰져 있는 위치, 소스 코드 위치를 MPLX에서 확인을 하면서 저희가 뭐 데이터 메모리에 레지스터에 적힌 값들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뭐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들은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디버그 과정인데 그 어셈블리 파일을 얹어서 그걸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어셈블리 파일을 얹는데 한글 경로가 있으면 얹질 못해요. 그래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어도 브레이크 포인트가 깨져버릴 수가 있고요. 얹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디버그 세션이 돌아가더라도 멈췄을 때 그 멈춰지는데 멈춰진 위치가 표시가 안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이름이랑 프로젝트 로케이션의 이름은 한글이 절대 들어가지 않게 생성을 해주세요. 그래서 영문과 언더바와 숫자로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그 생성하는데 좀 주의사항이에요. 그래서 프로젝트 명, 로케이션, 프로젝트 명에 한글이 들어가지 않게 뭐 중국어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문과 숫자 언더바로만 되게 해주시면 되고 피니시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네, 지금 제가 MCC가 켜져 있어서 아까 제가 강의 중간에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렸던 그 MCC 처음에 킬 때 다른 윈도우에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그 MC3 파일 저희가 MCC에서 설정할 내용을 저장할 그 MC3 파일 저장을 어디다 할 건지 지금 물어보는 창이 떠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끌 수가 없어서 여기다 일단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누를게요. 그러면은 이제 참석자분들께서 이따가 제 MCC를 키셨을 때 요게 창이 나타나시면은 똑같이 그냥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해주시고 여기선 저희 MCC를 잠깐 끌게요. 끄고 이거를 없애버릴게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비어있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데 저는 왜 여기 비어있지 않냐 방금 MCC가 잠깐 켜져가지고 자동으로 켜져 버려가지고 myconfig.mc3 파일을 OK를 해버려가지고 여기 MCC 파일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저랑은 지금 비어있는 정도가 좀 다르실 수가 있는데 원래 비어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MCC를 눌러볼게요. 그래서 MCC가 설치를 이제 아까 걸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MCC를 설치를 하셔서 리스타트 레이터를 누르시면은 원래 없었던 이 MCC 아이콘이 생겨요. 이 MCC 아이콘을 눌러주셔도 되고 이 툴 메뉴에 들어가셔서 인베디드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요 엠피랩 코드 컴피레이터 오픈 클로즈 이 아이콘이 생기죠. 이 버튼을 눌러주셔도 돼요. 두 가지 방법 중에 좀 더 간편한 방법으로 눌러주시게 되면은 MCC 업데이트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저는 아까 저장 파일을 눌렀지만 지금 참석자분들이 지금 MCC를 키셨다면 이 팝업 창으로 myconfig.mc3 파일을 여기다가 어디다 저장할 건지 이 창이 떴을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저랑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진행을 하셨으면은 여기 시스템에 자 앞에 강의 자료에서 나왔던 거랑 똑같은 거죠. 자, 이 왼쪽을 볼게요. 이 왼쪽에 수직으로 이렇게 서 있는 화면은 이 화면은 프로젝트 리소스, 디바이스 리소스 해서 저희가 뭐라 그랬죠? 리소스 에어리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리소스 에어리어와 버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리소스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아래 디바이스 리소스를 보시면은 이렇게 ADC, 뭐 CCP에서 이 PWM, 캡처, 컴페어, PWM 요걸 설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CLC, 뭐 이렇게 해서 아까 MCC를 처음에 설명드릴 때 로직셀 있던 부분 그런 그 다음에 뭐 클럭 레퍼런스, 컴페리, WG, 뭐 DAC, UART, 인터럽트 뭐 이런 기능들이 쭉 있어요. 해당되는 보드를 지금 저희 MCU, PIC 16표 15324를 사용을 해서 설정할 수 있는 MCC를 사용해서 해당되는 디바이스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쭉 나오게 되고요. 왼쪽에 이제 처음에 기본 값으로 시스템 모듈에 관련된 값이 나오는데 시스템 모듈에서 컴포저 에어리어죠, 가운데. 이 컴포저 에어리어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 있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터널 오실레이터 설정이 있고요. 그래서 오실레이터 셋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EXT OSC는 이제 익스터널 오실레이터, 익스터널 오실레이터에 PLL까지 사용할 건지, 그 다음에 인터널 오실레이터에서
16메가 인터널 오실레이터를 사용할 건지, 그다음에 인터널 오실레이터 곱하기 2 PLL, 그다음에 느린 속도의 인터널 오실레이터를 사용할 건지, 로우 파워, 로우 프리퀀시거든요. 로우 프리퀀시 인터널 OSC거든요. 느린 속도를 사용할 건지 해서 저희는 기본값인 이거 16메가 4메가네요. 인터널 오실레이터 클럭이. 그래서 4MHz의 오실레이터를 사용할 거고, 기본 세팅은 4메가인데 이 오실레이터 블럭을 보면은 8, 16, 32 블럭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도 PLL 뭐 이런 걸 적용해 줄 수가 있고, 근데 저희는 4MHz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4MHz를 사용하는데 클럭 디바이더가 있어요. 이거 포스트 스케일러랑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4메가로 세팅된 오실레이터를 분할을 시켜서 좀 더 천천히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속도를 늦춰서. 이 디바이더를 값을 1로 맞출게요. 저희는 4메가를 쓸 때 4메가 오실레이터 시스템 클럭을 사용할 수 있게 클럭 디바이더 값을 1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 인터널 오실레이터를 셀렉해 주시고, 이 기본값이죠. 그 다음에 4MHz 기본값으로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클럭 디바이더를 1 값으로 낮춰줬습니다. 4에서 1로 바꿔줬습니다. 그 다음에 와치독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와치독 타이머를 디세이블 시켜주고, 뭐 소프트웨어로 컨트롤 할 걸 그냥 하지 않겠다, 그냥 하드웨어로 하겠다, 네,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핀 모듈을 보면은 지금 다 비어 있어요. No configurable pins selected. 이게 뭔 말이냐면은 아직 아무런 설정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핀을 선택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고, 인터럽트 모듈을 보면은 인터럽트에서도 저희가 지금 셀렉한 게 없기 때문에 이네이블 된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핀 모듈에서 IOC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IOC는 올라와 있는데 이네이블도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PPT 슬라이드를 보면은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된다 그랬죠? 먼저 셋업을 해줘야 되죠. 타이머 1을 0.5초 주기로 동작할 수 있게 셋업을 해줬어야 됐죠. 그래서 다시 엠필 X로 돌아가서 타이머 1을 셋업을 해줄게요. 자, 여기서 타이머를 찾아볼게요. 이렇게 쭉 내려보면은 하단에 타이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5324는 안에 타이머가 3개가 있나 봐요. 그래서 타이머 0, 타이머 1, 타이머 2 이렇게 해서 타이머가 총 3개가 있는데 타이머 1을 선택해 줄게요. 그래서 클릭을 해주면은 디바이스 리소스에서 클릭을 해줬더니 프로젝트 리소스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에 추가가 되었고, 프로젝트에 추가가 돼서 이렇게 클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에 컴포저 에어리어 부분에 타이머 1을 셋업할 수 있는 값이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열렸어요. 타이머에서 중요한 게 뭐죠? 타이머의 클럭 소스를 선택해 주는 단계가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클럭을 보니까 타이머 1 클럭을 외부에서 특정 핀을 통해서 받게 되어 있는 기능으로 셋업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값을 쓸 게 아니고 인터널 오실레이터로 쓰는 값을 그대로 갖고 올 거기 때문에 해당되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셔서 밑으로 스크롤 하시면은 FOSC 나누기 4라고 되어 있는 값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여기 왼쪽에 타이머 주기가 바뀌어요. 자, 타이머 페리어드 최소 주기가 1 마이크로 세컨드, 그 다음에 최대 주기가 65.536 마이크로 세컨드.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저희가 시스템 세팅에서 4MHz 클럭을 사용을 하고, 이게 이제 내부에서 이 FOSC가 4MHz가 돼요. 근데 저희가 클럭 소스로 FOSC 4MHz를 4로 나눈 값으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한 개의 클럭에 띄었을 때 그걸 카운트하면은 1MHz 중에 첫 번째 한 개가 되겠죠. 그래서 그 1메가 분의 1은 1 마이크로 세컨드가 돼요. 그래서 타이머 페리어드 최소 한 개만 썼을 때는 1 마이크로 세컨드 주기로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 1번이 16비트 타이머이기 때문에 16비트계를 그대로 사게 되면은 65,536개를 살 수가 있죠. 0부터 6535까지 65,536개를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ms를 65,000에 곱하면은 65.536m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더 많은 시간을 세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클럭 소스의 프리스케일러 값을 올려주면 돼요. 지금 1대1이죠. 요거를
1대2로 올리고 나서 여기 지금 미니멈 값과 맥시멈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봐보세요. 요게 뭐 1대2로 하면 2배, 1대4로 하면 4배, 뭐 1대8로 하면 8배까지 될 거예요. 보시면은 요 1ms가 1대2로 눌렀을 때 2ms, 그 다음에 위에 65.536이었던 ms가 131.072ms로 바뀌었죠. 2배가 되었죠. 근데 저희가 아까 여기서 실습을 목표로 얼마를 한다 그랬죠? 0.5세컨드, 0.5초. 0.5초는 500ms죠. 500ms. 500ms 주기로 타이머 인터럽트를 셀 건데 지금 여기 최대값이 얼마죠? 131이죠. 131은 타이머 주기의 맥시멈이에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코딩을 해야 되냐? 여기에 100ms 쳐서 100ms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럼 100ms에서 500ms면은 인터럽트를 5번을 세워서 카운터 변수에다가 5가 됐을 때 인터럽트 루틴 안에서 LED를 토글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 CPU가 인터럽트를 5번이나 체크하고 인터럽트 루틴 안에서 변수를 한 개씩 증가시키면서 이 부문에서 변수가 5 값이 되는지 계속 체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적으로 처리가 가능한데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부담을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프리스케일러 값을 더 늘려봤어요. 1대4. 그랬더니 262.144ms가 맥시멈. 여기 2배를 하면은 얼추 500이 넘을 것 같네요. 그래서 1대8. 그러면은 맥시멈 값이 524.288ms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500ms 엔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어떻게 하셔도 되냐? 0.5S 엔터.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똑같은 효과를 얻어요. 그래서 단위가 바뀌어도 이 단위를 계산해서 FOSC 나누기 4 클럭. 지금 4MHz FOSC 나누기 4를 하면 1MHz. 1MHz 클럭을 쓰는데 프리스케일러 1대8을 써서 주기가 최소 8마이크로세컨드에서 최대 524.288ms 중에 저희가 쓰고 싶은 주기는 500ms다 라고 했을 때 여기 500ms로 계산이 된 거예요. 그때 타이머 카운터의 변수에 들어갈 값은 0x BDC라는 값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타이머 하이 레지스터, 이거 8비트 레지스터이기 때문에 레지스터 2개를 써서 상위 레지스터에는 0x 0b, 그다음 하위 레지스터에는 0xDC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500ms라는 값을 맞추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 프리스케일러 값이 1대8이기 때문에 이 계산값이 깔끔하게 안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여기 나타나게 돼요. 저희가 근사값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500ms를 만들고 싶었는데 500ms가 딱 그 프리스케일러 값 때문에 클럭을 뭉텅이 세기 때문에 그 오차 범위를 좀 벗어나게 된다. 그러면은 최소 혹은 더 적거나 더 큰 값을 딱 정했었을 때 한 개의 비트를 더 셌을 때 더 작거나 더 큰 값으로 여기다 유저가 적었던 근사값으로 표기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99.98ms. 그래서 98ms를 요 프리스케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요번에는 딱 클럭에 맞아 떨어져서 프리스케일러 1대8을 쓰면은 0.5초를 넣었을 때 딱 500ms를 셀 수 있네요. 500ms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500ms마다 뭘 할 거죠? 타이머 인터럽트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타이머 인터럽트를 밑에서 클릭해서 이네이블을 시켜줄게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뭘 했냐? 여기서 지금 타이머 세팅을 해줬고요. 0.5초 500ms 태스크를 만들어준 셈이에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 요 RA 핀에 연결되어 있는 요 RA 핀과 요 IO 포트 RC 5번 핀에 연결되어 있는 LED들을 디지털 IO로 선택을 해서 아웃풋으로 선택을 해주는 역할이 남았어요. 그래서 셋업을 할 때 디지털 IO 셋업을 해주는 작업이 남아있죠. 그래서 저희가 핀 매니저에 들어가셔서 아까 포트가 어떻게 됐냐면은 LED가 RA 1번에 핀 모듈에 보시면 저기 GPIO 아웃풋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RA 1번, 이게 RA 1번이 되는 위치가 GPIO 아웃풋이랑 만나는 이 선상의 체크, 그 다음에
RA2번, 그래서 A2번 포트가 GPIO 아웃풋이랑 만나는 요 가로 세로 선상의 체크. 그 다음에 RA5번이기 때문에 또 RA5가 만나는 아웃풋을 만나는 선상의 체크. 그 다음에 RC5번 핀이 GPIO 아웃풋을 만나는 선상의 체크. 이렇게 해주시면은 핀 모듈에 들어가져요. 그럼 핀 모듈에 들어가면 원래 이렇게 체크가 없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1, 2, 5, RC5번 이렇게 체크를 하니까 여기 나타났어요. 여기 나타났죠. 저희가 이게 없었는데 이게 선택해서 사용하겠다 해서 셀렉티드 핀으로 만들었더니 여기 이렇게 선택한 핀들이 나타났어요. 자, 이 핀들이 나타나는데 제가 아까 앞서서 설명드린 게 ADC의 입력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능이 속해 있는 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정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아날로그 인풋으로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아웃풋으로 클릭했기 때문에 아웃풋에서는 체크가 된 상태로 나타났고요. 아직 아날로그 기능이 반영되어 있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는 디지털 IO를 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날로그 체크를 해제시켜서 디지털이 되게 만들어주고 여기 아웃풋이 클릭이 되어 있어서 최종적으로 디지털 아웃풋이 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아날로그 라인은 체크가 해제되고 아웃풋 라인은 체크가 된 거를 확인을 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단계가 진행됐으면 타이머 1에 세팅이 다 됐고 핀에 디지털 IO 세팅이 됐고 인터럽트 모듈에 보시면 아까 없었는데 타이머 1 인터럽트를 아까 저희가 타이머 1 컴포저 에어리어 부분에서 인터럽트를 활성화 시켜줬기 때문에 이 이네이블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차피 저희가 쓸 거기 때문에 이네이블 된 것만 확인해 주시고 저희가 셋업할 거는 끝났습니다. MCC에서 지금 IO 세팅, 타이머 세팅, 인터럽트 세팅이 끝났어요. 뭘 해주면 되냐? 제너레이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이 창을 버튼이 글씨가 없어져서 이 창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늘리게 되면은 제너레이터 버튼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밑에 제너레이터 결과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 컴플리트가 됐다. 보면은 뭐 타이머 1.h, c.h, 석세스, 뭐 mcc.h, mc.c, 뭐 인터럽트 매니저, 헤더, 소스 파일, 디바이스 컴피그, 소스 파일 헤더 이게 다 석세스풀로 떠서 최종적으로 제너레이트가 컴플리트 됐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하냐? 제너레이트가 끝났죠. 그러면은 여기 왼쪽에 탭 중에 이 상위 탭 중에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탭이 있어요. 이걸 클릭해 보시면은 아까 저희가 랩 1이라고 만들었던 폴더 안에 이 메인 문도 생겼고요. MCC Generated 파일이라고 된 게 생성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MCC Generated 파일이라고 생성된 거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뭐 device.config 이런 내용들. 그래서 아까 시스템 모듈에서 선택해 줬던 값들이 설정이 되는데 시스템 모듈에서 설정됐던 값들은 주로 컨피그레이션 비트를 셋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컨피그레이션 비트 셋업한 내용들이 디바이스 config.h 안에 포함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럽트 매니저 부분에 보시면은 여기 뭐가 되어 있냐? 인터럽트 우선순위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관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if문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터럽트가 실질적으로 동작하는 내용은 또 어딨냐? 이 타이머 1 ISR이라는 거 있는데 이렇게 그 개별 주변 장치 인터럽트가 생겼을 때 생기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요거 자체는 해당되는 개별 주변 장치 파일 안에 들어있어요. 요거를 디버깅하는 방법은 왼쪽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소스 코드에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요 화살표 모양이 지금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죠. 요 상태, 컨트롤을 꾹 누르고 있는 상태, 왼쪽 컨트롤을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요 함수를 눌러주시면은 요 함수가 있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타이머 1 ISR이 있는 곳을 열린 이 위치, 상위 위치가 어디냐면은 타이머 1.c죠. 타이머 1.c 하단에 보시면은 타이머 1 서비스 루틴이 생겨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안에다가 뭐 타이머가 지금 한 번씩 어떤 변수 카운트 없이 한 번에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코드를 넣어 주셔도 되고 여기 컨트롤 한 번 더 눌러서
인터럽트 핸들러, 타이머 1 인터럽트 핸들러로 되어 있는 부분. 여기죠. 여기를 타고 가게 돼요. 타이머 인터럽트 핸들러가 여기 위치로 디폴트 인터럽트 위치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넣어주셔도 되고 여기다 넣어주셔도 돼요. 어디다 넣어주셔도 상관없어요.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MCC에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이 위치에다 넣어주셔도 되고 여기 위치에다 넣어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인터럽트를 셋업을 다 해놨고 네, 타이머 셋업을 해놨고 IO 셋업을 해놨기 때문에 IO를 토글하는 코드를 넣어줘야 돼요. 근데 IO를 토글하는 코드가 매크로 함수로서 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어요. IO를 쓴다고 하면 그게 어딨냐면은 여기 헤더 파일 폴더 트리 안에 MCC generated files 안에 보시면은 pinmanager.h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요걸 열어보시면 인풋은 1이고 아웃풋은 0이고 하이는 1이고 로우는 0이고 뭐 이런 식으로 쭉 하고 이게 뭐냐면은 여기까지는 이 화면은 안 따라오셔도 돼요. 핀 모듈에서 제가 쓴다고 한 게 RA1, RA2, RA5, RC5번 이렇게 4개의 핀을 선택을 했죠. 이 4개의 핀에 IO, RA1 트리즈 그래서 이 출력 방향, 레츠 값, 포트 값, 윅풀업 값, 오픈 드레인 값 그 다음에 해당되는 핀이 IO로 쓰일 때 set high, set low, 토글 함수 그 다음에 인풋일 때 get value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값들을. 그리고 밑에 RA2번도 마찬가지로 이런 값들이 쓰였죠. RA5번도 마찬가지고 RC5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함수가 쓰여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가 커스텀 네임이에요. 이 커스텀 네임이 IO 언더바 RA1, IO 언더바 RA2, IO 언더바 RA5 이렇게 쓰였기 때문에 IO 언더바 RA5, IO 언더바 RA5 뭐 IO 언더바 RAE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된 거거든요. 여기에 만약에 저희가 LED 1 이런 식으로 썼다. 그러면은 저기 앞에 핀 헤더에 LED 1 언더바 set high, set low, 토글 이런 함수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들의 이름을 커스텀 네임에서 네, 이 앞에 부분이 IO 핀 모듈에서 커스텀 네임에서 반영이 된다라는 점 알아가시면 되겠고 이 함수를 불러다가 쓰면 돼요. 다른 데서. 근데 메인문 같은 경우에는 샵 include pin manager.h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함수 이름만 갖다가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지금 다른 파일 타이머 1에서 인터럽트가 걸린 상태에서 저희가 요 라이브러리에 매크로 함수를 써보려고 해요. 이렇게 요 함수 IORA2 토글이라고 되어 있는 함수를 여기서 이렇게 호출해서 사용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뭐가 주의하셔야 되냐? 타이머 1에서는 pinmanager.1h에서 만든 요 라이브러리 함수가 include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단에 한 가지만 해주시면 돼요. 샵 타이머 1.c에 오셔서 상단에 샵 include 만들어져 있는 땡땡 쌍따옴표를 하셔서 여기서 경로 안에 이제 있기 때문에 리스트는 나타나요. 그래서 pinmanager.h를 여기서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면은 include가 돼요. 그러면은 아까 밑에 하단에 인터럽트 이제 핸들러 쪽에서 IO 토글 매크로 함수가 빨간 줄이었다가 에러가 나다가 이렇게 파란색 글씨로 매크로 함수다라는 글씨 색깔로 표현이 돼요. 여기에 저희가 이제 썼던 IO들을 붙여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뭐 IO 1.1 토글 이 함수를 쓸 거기 때문에 이 함수를 이렇게 불러다가 함수 모양으로 만들어서 세미콜론 그 다음에 IO RA 5번을 또 저희가 사용했죠. 5번을 사용해서 5번 세미콜론 그 다음에 RC 5번도 사용했죠. 그래서 여기서 RC 5번의 토글 함수를 사용해서 세미콜론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타이머 1 인터럽트가 걸릴 때마다 요 아이오드를 토글 시킬 거예요. 이렇게 토글하는 걸 만들어 놓고 자, 메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메인문에 뭐가 있냐? 시스템 이니셜라이즈가 있고 이렇게 while문이 만들어져 있고 이 주석으로 인터럽트를 활성화시키고 글로벌 인터럽트를 활성화시키고 페리페럴 인터럽트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석이 만들어져 있어요. 8비트 MCU에서 인터럽트는 실제로 저희가 개별 인터럽트를 활성화시키고 나서 주변 장치 인터럽트, 페리페럴 인터럽트 이네이블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글로벌 인터럽트까지 활성화시켜 주셔야 해당되는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페리페럴 인터럽트 이네이블 근데 저희가 이제 시스템 이니셜라이즈에 타이머 인터럽트인 개별 인터럽트는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장치 인터럽트랑 글로벌 인터럽트 두 가지를 활성화시켜 주셔야 되거든요. 인터럽트를 쓰실 경우에. 그래서 인터럽트, 페리페럴 인터럽트 이네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주석된 걸 지워주세요. 그 다음에 인터럽트, 글로벌 인터럽트 이네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이 주석을 이렇게 지워주시면 이제 저희가 타이머 1.c 외에도 만약에 다른 주변 장치를 더 세팅을 해놓고 인터럽트를 썼다면 이제 다른 인터럽트도 사용이 가능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 이니셜라이즈 해주고 글로벌 인터럽트 이네이블 해주고 페리페럴 인터럽트 이네이블 시켜주고 와이문에서 기다린 다음에 타이머가 500ms 후에 걸리게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처음에 시작된 옵션에 문제는 타이머가 세팅은 되는데 타이머가 시작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타이머 스타트가 안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타이머 1.c에 가시면은 나중에 여기 타이머 1 이니셜라이즈 내용을 보시면은 타이머 1 컨트롤 레지스터의 부분에 타이머 온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냥 저희가 앞에서 했던 세팅 값, 클럭 프리스케일러 값을 1대 8로 가져가고 뭐 16비트 타이머로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을 거라서 저희가 타이머 온을 만들어 줄 때 어떻게 해주냐면은 요 함수를 이용해 줄 거예요. 타이머 TMR1 스타트 타이머라는 함수를 또 이용해 볼게요. 아까 제가 MCC를 사용해서 주변 장치를 활성화시키면은 해당되는 주변 장치를 사용해서 사용할 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미리 생성이 된다 그랬어요. 호출을 안 하면은 어쨌든 컴파일러가 이거를 빌드를 안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요거를 이제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 이름을 카피하셔서 메인문에 오셔도 되고 메인문에서 TMR1 이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도 코드 어시스턴트가 동작을 해서 여기 밑에 타이머에 관련된 함수들을 쭉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쓰는 타이머 1에서 지금 쓰려고 하는 기능들이 만들어져 있는 함수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타트 타이머를 안 그래도 마침 키고 싶었는데 잘 됐다. 타이머 스타트 타이머 해주시고 시언어 규칙에 맞춰서 세미콜론으로 닫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희가 처음 세팅이 끝났고 글로벌 인터럽트 이네이블, 주변 장치 인터럽트 이네이블, 타이머 켜주고 타이머가 인터럽트 할 때 IO 토글하게 하는 세팅이 끝났어요. 이 세팅이 끝났으면 뭘 해주냐? 다운로드를 해주면 되죠. 빌드하고 다운로드 해주면 되죠. 빌드는 어떻게 하냐? 빌드는 요 위에 상단에 마우스가 올려져 있는 요 망치 모양, 망치 모양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 망치 모양을 눌러주시면 빌드를 시작합니다. 빌드가 완료되었고 빌드 석세스풀로 완료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할 때 어떻게 하냐? 요 빌드가 한번 되었으면 지금 만들어져 있는 빌드로 바로 메인 프로젝트를 돌리는 run 메인 프로젝트 이 버튼을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지금 코드를 건든 게 있었다. 코드 건든 것까지 빌드를 하고 다운로드를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make and program device main project 요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이콘을 자세히 보시면 소스 코드 네모 박스를 검정 색깔 칩에 다운로드하는 걸로 화살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어떤 툴을 이용해서 다운로드 할래? 라는 리스트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큐리오시티 보드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큐리오시티 보드 연결된 거를 OK를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서 장비가 연결이 아직 안 돼 있으셨다 라고 하시면 연결하신 다음에 장치 인식이 완료가 되면은 밑에 PK4를 연결했으면 PK4 밑에 나타나고 PK3를 연결하셨으면 PK3 밑에 나타나실 거예요. 그 해당된 연결된 장치를 클릭해서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OK를 눌러주시면 요 밑에 하단에 빌드를 한 번 더 하고
다운로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빌드를 하고 다운로드 할 때 이렇게 다운로드 하는 장치에 펌웨어를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뭐 그런 작업을 걸친 다음에 디바이스를 이레이즈하고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프로그래밍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프로그래밍 verify complete 라는 메시지가 뜰 거고요. 요거를 완료를 하면은 실제 하드웨어 상에서 이렇게 하단에 연결되어 있는 LED 4개가 전멸할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아이오 핀 매니저에서 이렇게 토글 함수가 있는 거를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내가 직접 코딩하는 게 더 편하다 이러시면은 여기를 강의 자료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포트 A에다가 XOR을 시켜주시면 돼요. 이렇게 0xFF 해서 있는 핀과 C포트 5번에 또 LED가 있었죠. 0x로는 20인가요? 0x20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토글을 시켜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다운로드를 하셔도 꼭 MCC에 있는 내용을 다 이용해서 코딩을 안 하시고 이런 식으로 원래대로 코딩하시는 값들을 요 안에다 넣어주셔도 돼요. 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 있는 이 틀만 뭐 디폴트 인터럽트 핸들러로 쓰셔도 되고 이렇게 안에 있는 틀로 코딩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까 하신 것처럼 LED IO 1 뭐 언더바 토글 이렇게 함수 이용해서 해주셔도 되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해주시던 간에 어떤 형태로 코딩을 해주시던 간에 이 입맛에 맞는 방법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어요. 원래 이렇게 하던 게 더 편한 것 같다 라고 하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라이브로 이거 바로 쓰니까 좀 괜찮은 것 같네 아이오 이거 토글하는 거 이거 헷갈렸는데 잘 됐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어떤 걸 쓰시던 간에 본인이 원하는 취향에 맞는 원래 하던 코딩 스타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여기 왼쪽에 타이머를 셋업을 MCC로 해주고요. 0.5라는 인터럽트를 셋업을 해주고 나서 요 RA 핀과 RC 5번 핀을 셋업을 IO로 셋업, 디지털 IO로 셋업을 해서 요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타이머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안에서 핸들러 안에서 요 토그라는 함수가 호출되게만 이어주니까 요 0.5초 주기로 LED가 토글되는 게 완성이 됐어요. 소스 코드가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요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이제 막 주변에 MCC 툴도 다시 설명을 드리면서 하니까 지금 한 20분? 한 15분, 2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톡톡톡톡 회로도에 몇 번이었지? 뭐 RA 5번, RA 1번, RA 2번, RC 5번 탁탁탁탁 아웃풋 클릭 디지털 아날로그 세팅된 거 체크 다 풀어주시고 아웃풋 체크된 거 확인하시고 타이머에 들어가서 더블 클릭 타이머 클럭 설정 해주시고 500ms이기 때문에 0.5초 아니면 500ms를 쳐서 맥시멈 값이 그 범위 안에 들어온 그거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여유가 되는 프리스케일러 값 선택해서 0.5초 혹은 500ms 타이핑해서 그게 적용이 되는 프리스케일러 값이랑 클럭 셀렉트 값을 정해가지고 제너레이트 버튼 누른 다음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안에서 핀매니저.h에 있던 토글 함수 4개 불러다가 요 각각의 RA 몇 번인지 맞춰주시고 토글 이렇게 호출해 주시면은 하고 다운로드 눌러주시면은 타이머 1 세팅해서 LED 4개 켜는 거 500ms 주기로 점등하는 거 요게 완성이 된 거예요. 요게 만약에 데이터 시트를 보고 했다면은 디바이스 오실레이터 클럭 그 설정부터 들어가가지고 몇으로 했을 때 인터널 오실레이터 4MHz가 셀렉이 되는지 그 값을 오실레이터 컨트롤 레지스터에 값을 몇을 줘야 오실레이터 뒤에 포스트 스케일러 값이 클럭 디바이더가 값이 1이 되는지 뭐 4가 되는지 그 다음에 타이머 값 세팅해서 타이머에 그러면 FOSC 나누기 4에서 1MHz 값이 들어갈 때 그러면은 1초 만들려면 몇이 되는지 계산하고 프리스케일러 값 계속 바꿔가면서 계산하고 그러면 타이머 레지스터의 값을 몇을 넣어야 되는지 찾아서 0, 0B, 01, 01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값 다 대입해 준 다음에 타이머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만들어주고 인터럽트 활성화 시켜주고 글로벌 인터럽트 이거 다 활성화 시켜 찾아서 레지스터 찾아서 활성화 시켜주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요게 지금 훨씬 시간이 적게 든다는 거죠. MCC의 장점은 MCU의 페리페럴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이 지금 레지스터를 어떤 거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일 때 그거를 대신해 주는데 시간을 아끼기 때문에 MCU의 페리페럴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 테스트하고 셋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여줘요. 근데 이제 반대로 MCU 주변 장치에 대한 이해도가 아예 없으신 분들께서는 요 MCC에서 컴포저 에어리어가 열려도 어떤 값들 단추를 눌러서 어떤 값들이 바뀐다고 나와 있어도 이거 바뀌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궁금증을 낳으니까 일단 주변 장치에 대한 기초를 조금 먼저 쌓아주시고 MCC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요게 굉장히 빨리 셋업을 하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실 수가 있어요. 지금 질문에 MCC는 아무래도 코드 크기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8비트 MCU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코드 지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 작성한 코드나 요거랑 비교를 하면은 요게 이제 라이브러리의 함수나 생성되어 있는 거에서 분기를 좀 하기 때문에 동작 속도나 이런 것도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기본적인 예제 코드를 제공한다는 점, 그 다음에 타이머 뭐 스탑이라던가 아까 리로드 타이머 이런 값들이 타이머 페리어드 리로드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저희가 실제로 호출을 하지 않으면은 어쨌든 컴파일러는 그 코드들을 배제시키고 컴파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 코드 사이즈는 원래 만약에 해당되는 타이머 리로드를 원래 쓰지 않을 거였는데 뭐 저희가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안 쓴 코드랑 코드 사이즈만 비교하면 똑같다는 거죠. 실제로 코드가 있어도 해당 코드를 헥사 파일 만드는 데는 제외시키고 빌드 되기 때문에 코드 크기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에 뭐 포트를 바로 토글하는 게 IO 토글 이렇게 라이브러리 함수 만들어져 있는 거에 비해서 분기해야 되는 횟수는 증가할 수 있어서 코드 속도나 이런 것도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신에 확실하게 동작해주는 코드가 있다라는 점. 그게 장점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라이브러리 코드에서도 토글하는 연산자 그런 것만 따와서 카피하셔서 그 코드만 또 불러다가 적용을 하셔도 돼요. MCC의 코드를 꼭 사용 안 하시고 이런 식으로 토글하는 연산자를 사용하는구나. 그것만 캐치를 하셔서 그 연산자만 불러다가 해당되는 위치에서 그 연산만 해주셔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MCC는 일단 빠르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좋은 제너레이터 플러그인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레퍼런스로 삼고 코드 용량이라던가 내 동작 속도에서 이게 좀 더 컴팩트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MCC를 사용하시면서 느려지게 되는 부분, 뭐 분기가 더 많다. 라이브러리 함수로 만들어서 모듈화 시켜서 불러다가 쓰는 건 굉장히 장점이지만 이 코드에서 저 코드로 함수 호출이 일어나고 저 코드에서 저 코드로 함수 호출이 일어나는 게 너무 싫다. 그런 속도라도 내가 아껴야겠다라고 하시면은 해당되는 코드, 실질적으로 동작하는 그 코드를 복사해다가 메인문에 붙여놓고 실제 타이머 인터럽트 루틴에다 직접 붙여 넣어서 코드를 좀 더 컴팩트하게 만들어 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실제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슬라이드에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넣어서 이렇게 쭉 넣어놨어요. 그래서 완료를 못 해주신 분들은 이렇게 또 이렇게 지금 보드가 없으셨던 분들도 나중에 뭐 큐리오시티 보드를 구매하셔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실 때 이런 이 자료의 단계별로 또 한번 쭉 따라서 해보시면은 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LED를 0.5초마다 깜빡깜빡 거리게 만드는 거를 완료할 수 있었어요.